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꽃은 지고 시들었으며 새들은 사라져가고 닭들은 죽어러 가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그림들은 거꾸로 보게 되는 순간 끝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 막 피어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이종만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조금 다르게 작품을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림들은 죽어가는 순간을 그리면서도 동시에 다른 생으로 넘어가는 문턱처럼 보인다는 건데요. 자, 그럼 작품들을 하나씩 보면서 제가 왜 이 그림들이 소멸뿐만 아니라 그것이 뒤집히는 경계를 보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평창동에 있는 갤러리 3사형에서 이종만 선생님의 전시의 그 사이 숨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번 전시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림에서와 같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 고기나 계란을 인간에게 제공할 닭들이 순간 푸드덕거리는 작품을 맞이할 건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핀 끝에 저물어 가면서 바닥에 떨어진 낙화들을 보거나 다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꽃의 순간적인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번 전시를 기획하신 그 큐레이터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만의 회화는 사라지기 직전의 생명에 잠시 머무는 행위이다. 그이 화면에 등장하는 꽃과 새는 아름다움을 위해 선택된 대상이 아니라 삶의 언저리에 놓인 채 절정을 지나 소멸을 앞둔 존재들이다. 이러한 이정만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저희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종만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선생님의 그 작품을 관람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다면 수많은 붓질들이 통해서 현재 지금 갈대와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있고, 동시에 이 그림을 멀리 보게 되면 물체의 어떤 명확한 그 느낌들이 살아나고, 반대로 가까이서 보았던 추상적인 느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 그림들의 특징이 있다면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일부를 떼면 뗄수록 구체적인 사물의 형상들이 사라지게 되죠. 물론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자, 가령 김영희 선생님의 작품 중 굉장히 이제 추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림들, 가까이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물보다는 작품의 질감이라든가 고유한 느낌들이 더 강하게 살아나죠. 하지만 김영희 선생님의 작품과 이종만 선생님의 작품의 차이가 있다면 가까이서 봤을 때와 멀리서 봤을 때 느낌이 현저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매니아님,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작품을 한번 먼저 보실게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낙화하는 그림이죠.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보면 볼수록,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경계가 흐려진다. 동시에 이종만 선생님 작품도 마찬가지로 추상과 구상의 경계가 흐려진 듯한 그 느낌을 많은 이제 작가분들이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 성공의 시도가 성공했던 작품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 그 느낌과 가까이서 들어갔을 때 느낌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닭들이 이제 푸석푸석하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듯한, 이제 인간에게 이제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트럭에 짐칸에 실려서 이제 가고 있는 느낌인데, 가까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까이 보게 된다면 이 닭은 갇혀 있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갇혀 있다는 느낌보다 닭 하나에 느낌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뭐 모든 그림 다 그렇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 근데 이것이 이종만 선생님 작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메타포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그림은 기존에 있던 해석대로 죽어가는, 소멸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그려낸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림을 다르게 보게 된다면 이것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그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요 그림을 제가 한번 회전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게 핀, 마치 어느 한 나무에 꽃들이 확 피어난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노루가 있고 이미 꽃이 다 져서 곧 절정에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진짜 말 그대로 그림을 뒤집으면 삶과 죽음이 순간적으로 소멸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으로 진입한다고 하는, 마치 티베트 불교의 환생의 느낌과 같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큐레이터 선생님께서 먼저 잘 굉장히 훌륭하게 그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해석 위에서 하나 더 얻는 거긴 해요. 모든 그림들을 뒤집으면요, 죽음의 순간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작품들을 저는 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순간적으로 이제 퍼스덕하면서 내려가고 있고, 색감이라든가 느낌들도 차분히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노년의 이종만 선생님께서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는 그 사상이 그림 속에도 묻어나오면서, 큐레이터 선생님의 말씀대로 어떤 죽음의 순간, 소멸의 순간, 날아오름이 끝나고 땅에 묻힌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긴 하지만, 이 그림을 물리적으로 뒤집으면요, 다시 내려가는 그 느낌은 똑같지만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날아가는 듯한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선생님의 작품들 잘 보면 어느 순간에 삶과 죽음, 그리고 내려감과 올라감, 그 경계가 흐려지게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와 멀리서 봤을 때의 그림이 경계가 흐려진다고 하는 그 메타포를 이제 주목해달라고 했다는 부분이 바로 여기도 해요. 순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순환이 고리가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원으로 좁혀지게 되면서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노래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그것이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와 멀리서 봤을 때의 느낌들. 가까이서 봤을 때는 점점점 이 새라고 하는 그 형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하나의 요소로 분해가 되지만, 그리고 그것을 의도하셔서 이종만 선생님께서 그리셨지만, 그러나 멀리서 보면 다시 형체를 붙잡게 되고, 실제로 그거는 같은 사물을 놓고 멀리서 보느냐 가까이서 보느냐 차이에 불과한 것처럼 모든 그림들은 죽음의 순간과 삶의 순간이 일치하게 되는 지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현재 이종만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개인적으로 든 생각이었어요. 자, 이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들어가는 꽃이죠. 그러나 뒤집으면 새롭게 피어나려고 하는 꽃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종만 선생님의 작품에는 주역의 괴처럼, 그리고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나온 것처럼 죽음 그 이후에 환생을 다시 준비하는 것처럼 삶의 순간과 죽음의 순간이 동시에 교차하는 지점에 놓이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역도 마찬가지죠. 괴를 뒤집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반대쪽 괴가 되죠.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대칭을 이루기도 하고 서로 모순된 존재들이 동시에 결합을 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풍깁니다. 자, 이는 이종만이 선생님의 작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게 자꾸 그림들 저도 모르게 뒤집었던 것 같아요. 180도 회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삶과 죽음이 평행하다고 싶으면 그림들을 옆으로 누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그림들 사이에는 사실 그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생명은 슬프지만 끝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끝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끝 속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피어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육신을 이제 미생물이라든가 각종 벌레들이 이제 파먹고 즉 세상의 일부가 되고 하나의 이제 사이클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의 조화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이종만 선생님의 작품을 죽음의 절정과 삶의 절정, 두 절정의 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뒤집혔을 때도 뒤집히지 않는 순간이 바로 이 그림이죠.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뒤집으면 이제 사람의 모습이 이제 깨지게 되면서 그 경계가 흐려져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 다리들이 왜 이렇게 났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하나의 피어나기 시작하는 나무가 아닐까라고 하는 좀 엉뚱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에 갤러리 전시 때 마지막에 나오는 분이거든요. 이게 이종만 선생님을 이제 은유한 건지 아니면은 작가 본인을 은유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이제 피사체로서 그리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그림에서 실제로는 새들이 날아오름과 사라져감 두 가지가 모두 교차해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종만 선생님의 작품을 소멸하는 찰나,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오르는 찰나, 그 교차점에 대한 미학이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전시가 보여주는 건 소멸과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이 끝을 받아들이는 그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형태는 흐려지지만 멀리서 보면 다시 하나의 흐름이 잡히듯 삶도 끝과 시작이 분리되지 않은 채 맞물려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소멸을 잃지 않는 것. 많은 것들은 사라지는 동시에 다른 모습으로 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 예술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는 채널 예술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